한쪽 다리가 먼저 알려줍니다. 뇌가 위험하다는 걸요. 이 문장 무섭기도 하고 호기심도 생기죠? 우리는 평소 다리가 저리다, 한쪽만 쥐 난 듯하다는 말을 자주 합니다. 그럴 때면 대부분 너무 쉽게 넘겨버려요. 파스를 붙인다거나 나이 탓이려니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29년 전 제 어머니가 바로 이 경고를 보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어머니의 오른쪽 다리만 자주 저리길래 혹시 피곤하신가 보다 하며 파스와 찜질팩을 준비해 드렸어요. 그런데 사흘째 되던 날 부엌에서 쿵 소리가 났고 저는 돌진해서 보니 어머니는 이미 바닥에 쓰러져 계셨습니다. 오른쪽 다리가 완전히 풀려버린 상태였어요. 그 순간 제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당시 저는 대학원 갓 졸업한 초보 연구원이었죠. 그런데 그날부터 저는 전조 신호에 집착하게 되었습니다. 왜 다리였을까? 왜 한쪽만이었을까? 왜 사흘이나 신호를 보냈는데 우리는 몰랐을까? 이 질문들이 제 삶을 이끌었습니다. 이제 29년이 지났고 저는 박사 김수환으로 불립니다. 지금까지 수천 명의 환자와 일반인을 만나왔고 그중 너무나 비슷한 후회를 가진 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조금만 일찍 알았더라면, 단 하루만 빨리 알았더라면. 요즘 다리 저림 광고나 보행 불안 광고가 많습니다. 파스 붙이기, 깔창 착용, 온열기 사용 등 그 순간엔 편안함이 생기지만 그것이 근본적 해결책은 아니에요. 파스는 통증을 덮을 뿐이고 깔창은 증상을 숨길 뿐이죠. 진짜 핵심은 편측 변화를 기록하고 이틀 연속 반복되는 신호에 즉시 대응하는 거예요. 한쪽 다리만 이상하다. 이틀 연속 같은 증상이 반복된다. 이게 바로 뇌가 당신에게 보내는 구조 요청입니다. 발끝이 끌리고 한쪽 다리에만 힘이 빠지고 아침에 휘청거린다면 그건 절대 단순한 피로나 노화가 아닙니다. 그건 뇌가 여러분께 보내는 경고장이에요. 오늘 영상에서는요, 딱 두 가지 핵심을 알려드릴 겁니다. 하나, 뇌가 보내는 다리의 이상 신호 7가지는 뭔지. 그리고 둘, 그걸 어떻게 기록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이 두 가지만 제대로 알고 계셔도 정말 많은 걸 예방하실 수 있어요. 29년 전 제 어머니처럼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이 그 신호를 놓쳐 고생하시는 일이 절대 없었으면 해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다리가 어딘가에서 소리 없이 위험하다라고 외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혹시 지금 다리 저림 있으신 분, 한쪽 다리만 이상한 분, 발바닥이 둔한 분 계시면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혼자 끙끙 앓지 말고 함께 이야기 나눠요. 오늘부터 시작할 분 계시나요? 여러분의 솔직한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먼저 제가 직접 만난 두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 두 분의 삶은 단 하루의 선택 차이로 너무 달라졌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나면 왜 지금 이 영상이 중요한지, 왜 바로 행동해야 하는지 뼈저리게 느끼실 거예요. 67세 박정호님은 평소 건강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셨던 분이에요. 아침마다 1시간씩 공원을 산책하고 저녁엔 스트레칭도 빠뜨리지 않으셨죠. 그런데 어느 날 아침 계단을 오르다 보니 오른쪽 다리에 힘이 툭 풀리는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처음엔 운동을 좀 과하게 했나 생각하셨대요. 그런데 며칠 지나 딸분이 걷는 모습이 이상하다고 하셨고 그 즉시 검사를 받으러 가셨어요. 결과는 충격적이었지만 초기 발견이었기에 곧바로 적절한 관리와 치료를 시작하셨고 지금은 건강을 회복하셨습니다. 지금도 매일 아침 공원을 걸으며 제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때 딸 말을 들었더니 살았다. 만약 그냥 넘겼다면. 그분의 말엔 후회가 섞여 있어요. 반면 72세 이선자님은 다르셨습니다. 며칠 동안 다리가 무겁고 저린 증상이 있었지만 주위 모두 나이 들어서 그런 거야 라고 했고 파스를 붙이고 찜질하고 조금만 움직여라는 권유만 받으셨죠. 다들 그래요. 괜찮을 거야 이런 위로가 오갔고요. 그런데 사흘 뒤 어머니는 부엌에서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국을 끓이다가 갑자기 다리 힘이 풀리면서 바닥으로 주저앉은 거죠.
그 이후에는 반신마비가 오셨고 지금도 도움 없이는 일어나기조차 어렵습니다. 거의 매일 누군가의 돌봄을 받으시고요. 이 두 분의 차이는 단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그 하루의 차이는 다리가 보내는 신호를 믿었느냐 아니냐의 차이였어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리 증상을 가볍게 넘기는 순간 그것은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영상의 핵심인 7가지 신호와 그 의미를 하나하나 설명드릴게요. 아래 7가지 증상은 단순한 노화나 근육 피로로 치부하기엔 너무 위험한 징조들입니다. 이건 뇌와 말초 신경, 혈관계가 보내는 생존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 계단 또는 일상에서 한쪽 다리 힘이 툭 풀리는 느낌. 계단을 오르거나 걸을 때 어느 순간 한쪽 다리가 퍽 힘이 빠지는 느낌이 든다면 그건 단순 피로가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국내 뇌혈관 연구센터 조사에 따르면 뇌경색 환자의 약 70% 이상이 발병 전에 이와 유사한 편측 힘 빠짐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65세 박영호님은 매일 아침 의자에서 일어날 때 오른쪽 다리에 힘이 약하다는 느낌을 받으셨대요. 처음엔 잠을 잘못 자서 그렇겠지라며 넘기셨지만 매일 반복되니까 이상하다고 판단하고 정밀 검사를 받으셨죠. 다행히 초기 상태였고 지금은 완전히 회복하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어떻게 체크해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어렵지 않아요. 매일 아침 딱 1분만 투자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의자에서 일어설 때 양쪽 다리 힘을 한번 느껴보세요. 왼쪽은 멀쩡한데 오른쪽만 뭔가 약한 느낌이 든다. 이게 바로 첫 번째 신호일 수 있어요. 또 계단을 오르거나 욕실 턱을 넘을 때 어느 쪽 다리에 유난히 무리가 간다. 그런 느낌 없으신가요? 이럴 땐 그냥 피곤한가 보다 하고 넘기지 마시고요. 정확하게 메모해 두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운동 부족이면 양쪽 다리가 동시에 약해져요. 그런데 한쪽만 이상하다? 이건요,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뇌가 보내는 경고 신호일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 점 꼭 기억해 주세요. 두 번째, 발바닥이 둔해지거나 감각이 떨어지는 느낌. 발바닥이 마치 솜처럼 둔감하게 느껴지거나 뜨거운 물을 밟아도 잘 못 느껴지는 경우가 있다면 그건 혈류나 신경 전달의 이상일 수 있습니다. 정은미님 69세은 발바닥이 너무 무뎌서 뜨거운 물조차 제대로 느끼지 못했다고 하셨고 처음엔 당뇨 때문인가 생각했대요. 하지만 정밀 검사를 해보니 그 증상은 뇌혈관 문제에서 왔던 거예요. 다행히 빨리 발견되어 지금은 감각 회복 중이십니다. 체크 방법 이렇게 해보세요. 일주일에 한 번 잠깐만 시간을 내서요. 양쪽 발바닥을 손으로 직접 만져보세요. 왼발이랑 오른발 느낌이 좀 다르진 않으신가요? 이쪽은 잘 느껴지는데 반대쪽은 둔한 것 같네? 이런 미세한 차이가 신호일 수 있습니다. 참고로 허리 디스크나 근육 문제 같은 경우는 자세나 움직임에 따라 감각이 달라지기도 해요. 근데 뇌에서 말초 신경으로 가는 신호 전달이 문제일 땐 감각 저하가 지속적이고 일정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잠깐 그랬다가 말았어가 아니라 계속 둔한 느낌이 든다면 꼭 체크해 보셔야 해요. 세 번째, 발끝이 끌리며 걷는 현상. 발목 근육이 뇌에서 보내는 신호를 제때 받지 못하면 발끝을 들어 올리는 힘이 약해져서 발끝이 바닥을 스친다는 느낌이 들 수 있어요. 한 사례로 70세 김현수 님은 신발 앞부분이 한쪽만 유독 빨리 닿는 걸 보셨어요. 처음엔 신발 문제라 생각했지만 새 신발도 똑같이 닳더래요. 그래서 검사를 받았더니 작은 뇌경색이 있었고요. 그분은 조기 발견 덕분에 지금은 정상적으로 걸어 다니십니다. 체크 방법 이렇게 해보세요. 신발 밑창을 자주 확인하세요. 한쪽 앞코만 유독 빨리 닳는다면 경고 신호입니다. 걸음걸이에 이상하다는 말을 들은 적 있으신가요? 발을 끌고 걷는다는 지적이 있었다면 바로 체크해 보세요. 네 번째, 평지에서도 자꾸 걸려 넘어지는 현상.
평평한 길에서도 자꾸 걸려서 비틀거린다면 그건 뇌의 균형 조절 기능에 이상이 생기고 있다는 신호예요. 장미화 님 74세은 한 달 사이에 2번이나 특별한 이유 없이 넘어지셨어요. 처음엔 그냥 미끄러졌나 보다 생각했지만 정밀 검사를 해보니 뇌혈류 저하가 확인됐죠. 체크 방법 이렇게 해보세요. 한 달에 2번 이상 낙상이 있었다면 반드시 정밀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수첩이나 달력에 넘어진 날짜를 표시해 두세요. 패턴이 보이면 무시할 수 없습니다. 5번째, 다리 떨림이 스스로 멈추지 않는 경우. 긴장하거나 피곤해서 다리가 떨릴 수 있죠. 그런데 통상 떨림은 금방 멈춥니다. 하지만 뇌혈관 이상으로 인한 떨림은 반복되고 제어되지 않아요. 윤병수 님 68세은 나이 들면 다들 떨린다는 말에 떨림을 방치했는데 검진 결과 뇌혈관 협착이 있었고 치료 후 떨림이 많이 좋아졌어요. 체크 방법 이렇게 해보세요. 떨림이 사흘 이상 지속된다면 스마트폰으로 떨림 상태를 영상으로 찍어두세요. 피로나 긴장성 떨림은 금방 사라지지만 뇌혈관 떨림은 반복성이 특징입니다. 6번째, 걸을 때 중심이 잡히지 않고 한쪽으로 쏠리는 느낌. 걸을 때 몸이 한쪽으로 쏠리거나 중심이 계속 흐트러진다면 그건 뇌의 평형 기능장애 신호일 수 있어요. 한지영 님 70세은 걸을 때마다 한쪽으로 쏠리는 느낌이 든다면서 귀에 문제 있나 검사를 받았지만 귀는 멀쩡했어요. 결국 뇌혈관 정밀 검사하니 협착이 발견됐죠. 체크 방법 이렇게 해보세요. 매일 아침 눈을 감고 제자리에 30초 서 보세요. 중심이 한쪽으로 쏠리거나 흔들리진 않나요? 일시적 어지럼증과 뇌혈류 문제는 다릅니다. 후자는 점점 심해집니다. 7번째, 몇 분간 다리에 힘이 전혀 없다가 회복되는 증상 일과성 허혈 발작. 이건 가장 위험한 신호예요. 다리에 힘이 없어지고 몇 분 뒤에 회복된다면 그건 뇌로 가는 혈류가 일시적으로 막혔다가 뚫린 일과성 허혈 발작일 가능성이 큽니다. 73세 김동현 님은 화장실에 가던 중 갑자기 다리에 힘이 쭉 빠졌다가 3분 정도 후에 다시 돌아왔다고 하셨어요. 증상이 사라져 괜찮은 줄 알았던 게 문제였죠. 다음 날 큰 뇌경색으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다행히 가족이 119를 불러서 큰 일이 없었지만요. 대응 방법 이렇게 해보세요. 증상이 나타난 시간과 지속 시간을 반드시 기록하세요. 여러 번 경험되면 바로 응급조치를 받아야 해요. 증상이 사라졌다고 안심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위협적인 경고장일 수 있어요. 이렇게 7가지 증상을 꼭 기억해 두세요.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즉시 체크가 필요하고 증상이 반복된다면 반드시 정밀 검사나 전문가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이제 이 신호들을 예방하고 조절하는 방법, 즉 뇌경색을 막는 5가지 생활습관 전략을 알려드릴게요. 여기서 말하는 5가지는 연결되어 있어요.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운동, 생활습관 이 5가지를 잘 관리하면 뇌경색 위험을 절반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혈압 관리. 뇌혈관에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조용한 고혈압입니다. 고혈압은 혈관 벽을 계속 압박해서 서서히 조용히 손상을 줍니다. 그리고 그게 반복되면 혈관은 점점 좁아지고 약해지고 결국엔 뇌경색 같은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규칙적인 측정과 기록입니다. 매일 아침과 저녁 같은 시간대에 혈압을 재고 수첩이나 스마트폰 앱에 꼭 기록해 보세요. 그래야 내 혈압이 어떤 패턴을 보이는지 알 수 있어요. 정확하게 재는 요령도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재지 마시고요. 화장실 다녀오고 5분 정도 앉아서 안정된 상태에서 재는 게 제일 정확합니다. 그리고 혹시 혈압약 드시는 분 계시다면 수치 괜찮아졌으니까 이제 안 먹어도 되겠지.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혈압약은 낮추는 약이 아니라 유지하는 약이에요. 끊으시려면 반드시 의사 선생님과 상의 먼저 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혈당 조절.
당뇨만 조심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하실 수 있는데요. 혈당도 뇌혈관을 망가뜨리는 주범 중 하나입니다. 특히 무서운 건 식후 혈당이 갑자기 확 올라가는 경우예요. 이게 혈관 안쪽을 확 상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식사 순서가 정말 중요합니다. 식사할 때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 순서로 드셔보세요. 예를 들어 샐러드나 나물 먼저 먹고 생선이나 두부 같은 단백질을 먹은 다음 마지막에 밥을 드시는 겁니다. 그리고 흰 쌀밥보단 현미, 통곡물이 좋아요. 현미밥, 귀리밥, 잡곡밥으로 바꿔보세요. 혈당이 천천히 오르기 때문에 혈관의 부담이 훨씬 덜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 하나 더. 천천히 오래 씹어 드시는 것도 혈당 조절에 효과가 커요. 먹는 속도 건강 속도라고 보셔도 됩니다. 세 번째, 콜레스테롤 조절. 혈관 속에 찐득한 기름이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혈관이 좁아지고 막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콜레스테롤 문제예요. LDL, 즉 나쁜 콜레스테롤이 많아지면 혈관은 점점 막히게 되고 그게 어느 날 갑자기 뇌혈류를 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좋은 지방을 챙기셔야 해요. 등푸른 생선, 올리브유, 호두, 아몬드 같은 견과류. 이런 식품들이 나쁜 지방을 밀어내주는 역할을 합니다. 조리 방식도 중요합니다. 기름에 푹 튀기는 대신 굽거나 찌는 조리법으로 바꿔보세요. 같은 재료라도 조리법 하나로 건강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6개월에 한 번 꼭 콜레스테롤 검사 받으세요. HDL 좋은 콜레스테롤, LDL 나쁜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수치를 체크해두면 내 몸 상태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규칙적인 운동. 뇌혈관을 튼튼하게 하고 피가 잘 돌게 하려면 뭐니 해도 운동이 최고입니다. 처음 목표는 하루 7,000보부터 시작하세요. 10,000보는 너무 많다 하시는 분도 계시죠? 괜찮습니다. 처음엔 집 주변 산책만 해도 좋아요. 일주일에 한두 번 걷는 것보다 매일 조금씩 걷는 게 더 효과적이에요. 운동 강도는 숨이 약간 찰 정도면 딱 좋아요. 무리하게 뛰거나 빠르게 걸을 필요 없습니다. 약간 땀나는 정도가 제일 건강에 좋습니다. 시간대도 중요해요. 특히 겨울철 새벽 운동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고 일어난 직후엔 혈압이 불안정하고 차가운 공기가 혈관을 급격히 수축시킬 수 있어요. 다섯 번째, 생활 습관 교정 담배, 술, 수면.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건 가장 기본이면서도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첫째, 금연. 담배는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압을 높이며 뇌혈류를 차단하는 최악의 습관입니다. 오늘부터라도 끊겠다고 다짐해 보세요. 가족과 함께 선언하는 것도 좋아요. 둘째, 절주. 술을 마시면 혈압이 갑자기 오르고 혈관 벽을 자극해서 더 쉽게 손상됩니다.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음주는 정말 최소한으로 줄이셔야 해요. 셋째, 충분한 수면. 잠은 우리 몸이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특히 하루 7시간 이상 규칙적인 수면이 뇌혈관 건강을 지키는 데 핵심이에요. 밤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생활은 이제 그만. 11시 이전에 주무시고 아침 67시에 일어나는 습관, 이거 하나 바꾸면 정말 몸이 달라집니다. 마무리하며 한마디 드릴 거? 오늘 알려드린 이 5가지 하나씩이라도 조금씩 실천해 보세요. 갑자기 다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요. 오늘 하나, 내일 또 하나 그렇게 쌓아가시면 됩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나빠지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회복도 천천히 꾸준하게 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뇌는 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몸을 통해 신호를 보냅니다. 그 신호를 놓치지 않기 위해 오늘부터 우리가 할 수 있는 생활 습관 하나씩 실천해 봅시다. 이제부터는 실제로 여러분이 매일 실천할 수 있는 루틴을 알려드릴게요. 단순히 영상만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루틴들이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습관이 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는 겁니다. 먼저 하루를 시작할 때 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루틴부터 시작해 볼게요. 아침 1분 체크 루틴입니다. 의자에서 일어설 때
양쪽 다리에 힘이 똑같이 들어가는지 느껴보세요. 한쪽만 힘이 약하거나 늦게 반응하는 느낌이 든다면 메모해 두셔야 합니다. 그 다음엔 눈을 감고 제자리에서 30초 서보세요. 중심이 흔들리는지 한쪽으로 쏠리는 느낌은 없는지 느껴보는 겁니다. 그리고 양쪽 발바닥을 손으로 만져보면서 감각이 같은지 확인해 보세요. 어느 한쪽만 둔하거나 무디다면 그것도 분명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낙상 일지를 작성하는 습관입니다. 넘어지거나 휘청거린 일이 있다면 그때가 언제였는지, 어디서 그랬는지,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간단히 메모해 보세요. 이게 한 달에 2번 이상 반복된다면 절대로 그냥 넘기지 마시고 반드시 정밀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떨림이 지속될 경우엔 영상으로 기록해 두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다리 떨림이 사흘 이상 지속된다면 스마트폰으로 떨림 영상을 찍어 두세요.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떨림의 패턴을 의료진에게 직접 보여줄 수 있어서 훨씬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식사 습관도 바꿔야 합니다. 식탁에 채소 먼저라는 문구를 눈에 잘 띄는 곳에 붙여두세요. 가족들과 함께 이 순서를 지키려고 의식하는 것만으로도 식후 혈당 관리를 훨씬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운동 습관 만들기도 중요하죠. 만보기 앱을 켜놓고 오늘 얼마나 걸었는지 체크해 보세요. 처음엔 무리하지 말고 천천히 목표 보폭을 늘려가는 식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가능하다면 걷기 모임을 만들거나 친구나 가족과 함께 하는 것도 좋습니다. 함께하면 오래 갈 수 있습니다. 혈압과 혈당 기록도 꼭 하셔야 해요. 매일 아침과 저녁 같은 시간에 혈압을 재고 식후 혈당도 확인해 보면서 기록장이나 앱에 수치를 남겨두세요. 한 달 단위로 추이를 보게 되면 평소에 보이지 않던 변화도 쉽게 포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면 루틴 점검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세요. 자기 전엔 스마트폰이나 TV 같은 블루라이트 노출은 줄이시고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명상으로 몸과 마음을 이완시켜 주세요. 이렇게 잠자리에 드는 리듬을 만들면 뇌혈관 회복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 루틴들을 꾸준히 실천하시면 사소한 변화도 놓치지 않고 조기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건강은 갑자기 좋아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나빠지는 것을 미리 알아차릴 수 있다면 큰 병도 막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오늘이 바로 그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가 흔히 믿는 몇 가지 상식이 오히려 위험을 놓치게 만드는 함정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릴게요. 나이 든 건 당연하다는 착각. 물론 나이가 들면 여러 변화가 있지만 한쪽 다리 힘 빠짐, 감각 이상 등은 결코 단순 노화로 치부되어선 안 돼요. 증상이 없으면 괜찮다는 착각. 무증상기에도 이미 혈관 문제가 진행될 수 있고 작은 이상 신호가 나중엔 큰 병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통증만 문제면 된다는 생각. 뇌혈관 이상은 통증 없이도 시작됩니다. 감각 이상, 떨림, 균형 이상 등이 그 증거예요. 약 한 번 먹으면 끝이라는 오해. 약물은 관리 도구일 뿐 생활 습관 변화 없으면 병은 재발하거나 더 악화됩니다. 내 가족은 괜찮겠지라는 믿음. 가까이 있는 사람도 신호를 못 느끼거나 없는 척 지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공유하고 점검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상식의 오류가 우리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행동으로 옮기시는 분들이야말로 그 함정에서 벗어나는 분들이 될 겁니다. 오늘 우리는 다음을 배웠습니다. 다리는 뇌의 언어입니다. 뇌가 위험을 말할 수 없기에 다리를 통해 조용히 외치는 구조 요청이에요. 7가지 신호. 한쪽 힘 빠짐, 감각 둔화, 발끝 끌림, 낙상 반복, 떨림 지속, 중심 흐트러짐, 일시적 힘 빠짐.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즉각 체크가 필요합니다. 5가지 관리 전략.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운동, 생활 습관. 이 5가지만 잘 지켜도 뇌경색 위험은 확실히 낮아집니다. 일상 루틴. 아침 체크, 일지 작성, 떨림 영상,
식사 순서, 운동 습관, 기록 노트, 수면 루틴. 작지만 지속 가능한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상식의 재고. 우리가 당연하다고 믿는 것들이 때로는 함정입니다. 무심코 넘긴 증상이 큰 병의 시작일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제가 드리는 한 가지 제안입니다. 오늘 아침 단 3분만 투자해 보세요. 의자에서 일어날 때 양쪽 다리 힘을 비교해 보고, 눈 감고 30초 설 때 중심 체크하고, 발바닥 감각이 같은지 손으로 확인해 보세요. 이 작은 습관이 평생을 지킬 수 있습니다. 커피 한 잔 마시는 시간보다 짧습니다. 그리고 꼭 가족에게도 알려주세요. 부모님, 배우자, 형제분 등 어느 한 사람의 다리를 여러분의 한마디로 지킬 수 있어요. 저녁 식탁에서 이렇게 말해보세요. 혹시 다리 저림이나 이상 없으세요? 아침에 제가 배운 체크법 같이 해볼까요? 이 대화 한 번이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다리는 뇌의 언어이고 뇌가 위험하다고 소리 지를 수 없기에 우리는 다리를 통해 소통해야 합니다. 그 언어를 무시하는 건 뇌의 구조 요청을 외면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당신의 다리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귀 기울여 주세요. 작은 변화라도 발견되면 바로 대응하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 오늘부터 3분 체크 시작합니다. 라고 남겨주세요. 그 한 문장이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여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다리 저림, 발바닥 둔한 느낌, 한쪽 힘 빠짐 같은 증상이 있으셨다면 솔직하게 댓글 남겨주세요. 내 경험이 다른 분에게 큰 힐링과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또한 이 영상을 부모님이나 주변 분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가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뇌경색을 예방하는 음식과 피해야 할 음식에 대해 더 깊이 있게 다룰 거예요. 구독과 알림 설정해 두시면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